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5일 토요일 밤 11시 20분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주말에 푹 쉬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좀 오늘은 여유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지표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금요일에 미국에서 고용률 지표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고 한국 증시 주요 이슈 사항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들을 지금부터 조금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지표 먼저 볼게요. 확진자 수는 744명으로 600명대에서 700명대로 다시 넘어섰는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물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트렌드를 봐야겠지만 사실은 콘택트주 전반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에도 콘택트주들이 계속 약했고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한동안은 뭐 그래도 6월 주도주라고 생각했었던 콘택트주가 어느 정도는 좀 약세로 돌아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테마주에서도 원전이라든지 전선이 테마주를 사실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뭐 백신 여건이라든지 좀 이런 테마주가 좀 약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진자 수와 항상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고요. 코스피는 0.23% 빠졌고 코스닥은 0.26% 빠지긴 했지만 3240이라는 데 의미가 있죠. 거기다 또 이렇게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금요일장에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코스피가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266이죠. 그리고 현재 제가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섹터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증시를 이끌어서 사실은 물론 예전에 같은 흐름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시총 상위 그룹들이 이끌었다면 현재는 사실 그 2차 전지 쪽은 기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바이오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전기차 주도로 6월 장을 이끌면서 신고가는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신고가 달성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윗공간, 업사이드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심천 종합지수는 상승을 했고 니케이 지수는 좀 빠졌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한 0.57% 정도 빠졌고, 물론 대만 가권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지만 중국 증시보다는 우리나라와 좀 더 지수상으로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대만에도 TSMC라는 반도체 기업이 대만 증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국채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4.12%나 급락을 했죠. 그런 것들은 고용지표에 따른 해석으로 제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주의 폭등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은행 고지 환율도 0.18% 상승한 1116원으로 안정적이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제가 뒷부분에 소개하겠지만 일르코인 또 일론 머스크의 그런 발언 때문에 일정 부분 또 하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가 시총 순위대로 정리를 한 건데 바이낸스 코인, 뭐 도지코인, 에이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고 그 대신에 예전만큼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급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가상화폐도 하나의 자산 투자 시장으로 어쨌든 제도권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런 제가 한 3주 전 방송에도 그 말씀 좀 드렸었죠.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도 시장이 이제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적어지는 가상화폐 시장은 하나의 또 다른 투자 시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플루언서의 발언에 시장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불안한 시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변동성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고점 대비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변동폭이 적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주식 시장에도 가상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제가 이제 댓글들이 예전에는 좀 그냥 괴짜 정도로
표현을 했다면 요새는 이 꼴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것도 꼴 보기 싫대요. 댓글들이, 악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났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가상화폐도 많이 폭락을 했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쨌든 점점 좀 비호감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또 전날 비트코인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깨진 하트 모양의 이모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노래 가사를 첨부했다. 그래서 결국엔 CNBC가 이거를 머스크가 가상화폐와의 사랑을 끝냈다는 것을 암시했다라고 풀이하는데, 물론 일론 머스크의 뜻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죠.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치고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뭐 가상화폐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달리 여기 보면 잭 도시라고 써 있죠. 트위터 CEO거든요.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가 만든 스퀘어, 결제 기업이죠. 스퀘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통화 정책으로 좀 사용하겠다라는,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히려 그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없고 이것만 있었다면 호재로서 또 가상화폐가 상승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약간 희석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말 내내 가상화폐는 좀 약세일 가능성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가상화폐 관련주인 두나무 관련주들이 또 약세로, 지금도 한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를 최근에 이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목요일 콘텐츠를 이제 전기차에 투자할 때라고 콘텐츠를 다뤘죠. 제가 사실은 해당 섹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제가 미국 증시의 흐름도 지금 거의 1월 달부터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한국 증시 흐름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3주 전부터 제가 전기차, 분명히 전기차 스타트업들, 미국에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큰 상승을 점점 보이고 있다. 과거처럼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국 전기차도 좀 준비할 때가 됐다라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포드가 6월 5일자 리포트죠. JP모건에서 포드의 주가를 또 이렇게 올리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런 것도 여전히 뭐 금요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다음 주에도 전기차 섹터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 종가를 보면은 외국인 수급은 1,756억 원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반대로 최근에 좀 샀는데 이날은 좀 팔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 매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소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지만 오히려 급등하기보다는 이렇게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횡보를 거니면서 조금씩 약보합세로 올라가는 게 사실 좀 더 긍정적인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미국 실업률 부분인데, 미국 실업률이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예상치, 특히 JP모건의 예상치보다 적게 떨어졌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승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런 노동, 그런 고용률 관련해서 지표 발표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6월 일정은 6월 11일에 그 동시옵션 만기일, 그리고 15일의 FOMC 회의,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그거보다 그만큼 중요했었던 6월 4일 고용률 실업률 지표가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오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미국 증시 전반에 이렇게 특히 팡주 기업,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큰 상승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술주 전반인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장표를 가져왔는데, 이 섹터에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나스닥에서도 기술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것들의 기술주가 강했고, 테슬라도 오랜만에 기술적 반등을 해서 한 4.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다 큰 상승을 보이는 그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 섹터로는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누적이 된다면 당연히 반도체 섹터에서도 좀씩 이제 활기가 들어오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미국 증시의 특색은 스펙주와 민주들이 좀 떴었죠. 게임스탑을 비롯해서 예전에는 공매도 관련주로 불리던 AMC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BBB라든지 그런 곳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제가 쇼츠에도 100% 상승하는 걸 제가 쇼츠로 찍어서 올려드렸었잖아요. AMC 엔터테인먼트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금요일에는 하락을 했거든요. 한 4일간의 급등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듯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상화될수록 그런 주식들은 힘을 못 쓰고, 반대로 시장이 조정을 겪을수록 그런 테마주들이 활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스펙주가 난리가 났었죠. 스펙주가 막 상한가를 6번씩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목요일부터는 완전히 소강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미국 증시가 5월 고용에 안도를 했다. 5월 고용 지표에. 그래서 나스닥이 1.47% 상승했다는 거고요. 내용은 이거죠. 그 예상보다 신규 고용자 수가 적게 늘어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됐다. 그래서 핵심은 빨간색을 쳐놓은 대로 5월에 비농협 부분의 고용이 55만 9천 명 증가했다는 건데, 결국에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67만 1천 명 증가를 밑도는 수준,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크게 반응을 한 거죠. 뭐 예상치대로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반응을 안 했겠죠. 근데 어쨌든 물론 실업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적게 낮아졌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얘기는, 소폭으로 낮아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조기 집행, 그런 조기 긴축, 그런 테이퍼링 같은 우려가 그게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거 시장에 어느 정도 확신을 주면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성장주, 그런 국채금리와도 큰 연관성이 있는 성장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 압박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빅테크 기업, 최근에 증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였던 빅테크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그 테이퍼링 발표를,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발언을 한 게 있는데, 테이퍼링 발표가 사실은 6월달 FOMC 회의에도 가장 큰 화두잖아요. 이것을 조기 시행한다든지 올해 말에 시행한다든지 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뭐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지표 자체가 예상치보다 좀 낮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대세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주에 2% 가까운 상승을 보이게 했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비트코인 얘기는 좀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민주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AMC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제가 좀 이따가 MTS를 켜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섹터별로 매번 흐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개별 주식만 공부해서는 사실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매번 강조하던 순환매 전략에서도 사실은 특정 섹터, AMC 같은 경우도 AMC가 뜨게 되면은 나머지 순환 섹터까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AMC는 내가 못 들어갔다 해도 나머지 섹터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거두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 전에 MTS를 잠깐 켜서 미국 증시 한번 봐볼게요. 네, 이쪽 일단 골드만삭스 가치주 쪽은 아무래도 금융이라든지 여행, 콘택트주는 일단 보합으로 보고 있고, 소비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좀 많이 오른 만큼, 왜냐면 이거를 사실은 우리나라 가치주에도 투자한 분이 많고 저도 역시도 뭐 어느 정도 비중이 있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월부터 오른 거거든요. 비자의 그래프 보실래요? 이때부터 오른 거예요. 지금 2월부터 볼게요. 이때부터 거의 뭐 이때는 한번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3월 달부터도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거고, 보잉도 마찬가지고요. 보잉도 최근부터 상승을 좀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골드만삭스 한번 볼게요. 골드만삭스 그래프가 딱 그렇더라고요. 골드만삭스도 보면은 올해 마지막 하락 이후에 이제 2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지표로 보면은 거의 한 40% 가까운 상승이 있었죠.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냥 금융이라든지 이런 가치주들이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콘택트주도 마찬가지죠. 콘택트주들도 최근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반납하는 것들이고, 원자재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금요일에는 그래 원자재 섹터가 좀 괜찮아서 뭐 그런 것들이 월요일에 원자재 섹터 때문에도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잖아요. 철강주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흐름은 그래도 뭐 예전처럼 급등은 없겠지만
그래도 약보합세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팡주가 이번 주에는 가장 강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2% 정도 큰 상승을 했고, 뭐 팡주는 사실 언제 투자해도 월 단위로 보면 항상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물론 급등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월봉으로만 보면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 뭐 2002년에 12년에 투자했건 14년에 투자했건 언제 투자했건 항상 수익을 내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1등 기업을 투자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도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여파가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소부장 중심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소폭 상승을 하고, 결국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6월 말 7월 초부터는 삼성전자도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전기차 수가 좋았고, 물론 이날은 조정이긴 했지만 사실 최근에 상승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스펙 관련주들 제가 이때부터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죠. 5월 둘째 주부터, 그러니까 3주 전부터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에서 예전처럼 단기적인 상승하고 꺾이는 게 아니라 큰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막 많이 오른 날은 이렇게 9%, 목요일에도 8%나 상승을 했고 어제는 보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타운 모터스 같은 경우도 이날을 4% 하락은 하긴 했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사실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항공우주 쪽도 괜찮았고, 뭐 태양광 이런 쪽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이제 아무래도 소폭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두나무 관련주에 월요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는 뭐 콘택트주 다 보합 정도, 공매도 관련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AMC 같은 경우 물론 오른 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른 거 보세요. 5월 17일 35%, 이날도 많이 올라고 22% 올랐고, 6월 2일에 95%. 그러니까 장중한 때는 126%까지 올랐었죠. 그래서 제가 올렸었는데, 어쨌든 이 정도 뭐 조정은 사실은 뭐 17%, 6% 빠진 거는 그래도 상승분에 비하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사실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뭐 이런 게임스탑이라든지 뭐 AMC라든지 베스베스라든지 어쨌든 다 공매도 관련, 예전에 민주라고 해서 좀 완전 동전주 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따지면. 그래서 특히나 게임스탑이 많은 상승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테마주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 이번에 스펙주 급등했던 거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여전히 있는데 자금이 어디로 갈지를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곳에 이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이런 것들도 다행히 이렇게 안정화되고 떨어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주식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어차피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은 해외 주식 자체에 거부감이 없으니까 최근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국 주식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해두면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내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네. 그리고 한국 증시 보기에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에 가장 강세는 일단은 대형주 중에선 전기차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테마주 중에서는 원전과 전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엔 다 원전 관련이거든요.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도 조금 이번에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해저 케이블, 전선과 관련됐고 또 원전,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결국엔 현재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원전과 에너지 쪽에 굉장히 이슈가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불을 지핀 게 이거죠. 빌 게이츠와 버핏이 차세대 원전을 만들겠다고 한 거. 그래서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소형 원자로 발전 건설에 나선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더 급등을 했죠. 안 그래도 원전 동맹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세가 있었던 것에 불을 지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죠. 40% 정도 올라갔죠. 한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조금, 같은 기사를 읽어도 하루에도 사실 기사가 뭐 몇천 개, 몇만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핵심이 되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를 사실은 선별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제 스스로도 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원전 관련주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환경 문제,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 뭐 온실가스 감축, 대세적인 흐름은 그거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갑자기 무슨 원전 얘기를 왜 하겠어요? 결국엔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나트륨을 이용한 핵 발전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거의 화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를 없애고 그런 것들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저탄소 운동에 다들 동참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가 미래의 가능성을 인정받는 이유도 결국엔 저탄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맥락을 다 그쪽으로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시작한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앞으로 점점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단 대세적인 거는 5월 이게 29일 기사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한미정상회담 전후해서 원전 수출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한미 양국이 원전 동맹을 통해서 뭐 수출국의 비준을 요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뭐 계속 진행은 되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정보를 뭐 기사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 알았었던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원전 동맹 이슈가 나오면서 알게 되는 건데, 사실 그때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큰 수익을 얻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국내 원전 산업계에도 원전 수출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작은 기업들이 다 큰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는 그런 기업들에 좀 투자해서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사진을 하나 캡처를 해왔어요. 기사를.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올해 그러니까 2021년 증시스타는 HMM과 두산중공업. HMM은 물론 최근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13배 정도 올랐어요. 작년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1년 만에 13배가 올랐고, 두산중공업도 최근에 급등을 해서 거의 50% 가까이 올랐고, 지난 금요일에도 큰 상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결국엔 이런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엔 저 PER, 그러니까 결국엔 가치주에 가까운 저 PER이면서 실적이 있는 기업, 그러면서 테마가 붙으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 물론 작년에는 굉장히 핫했었던 신풍제약, 바이오, 뭐 셀트리온, 시젠 이런 것들, 물론 저도 셀트리온도 아직 보유하고 있지만 대웅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도 11월 방송, 12월 초에 방송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그때 대웅 하한가, 그 현대바이오 하한가 맞는 날 제가 다음 날 방송했을 때 이제 바이오 끝났다. 왜냐하면 백신 기대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바이오주는 12월 안으로 다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1월 달부터는 전기차나 반도체 그쪽 섹터가 이제 앞으로 대세주가 바뀌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물론 그때 손절을 못 하신 분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어서 못 빠져나오신 분들이야 그거야 뭐 당연히 저도 대응을 손절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저도 뭐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익절을 하고 그 당시에 익절을 하고 있었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실은 좀 시장의 흐름을 잘못 읽으신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잖아요. 백신 2상 3상, 치료제 뭐 2, 3, 3상,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엔 호재가 끝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식약처 2상 3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셀트리온 폭락하고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엔 그런 기대감은 이제 더 이상 재료로서는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전히 좀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그냥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거를 좀 시장 흐름에서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의 것들 좀 말 그대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테마들만 좀 모아왔는데, 보면은 전선, 대한전선도 지금 거의 3거래일째 굉장히 큰 상승이죠. 거의 한 70% 정도 상승을 했고, 물론 이쪽은 테마주에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이 곳들 중에서도 저는 재무제표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곳들 중에서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도 재무제표가 괜찮은 것들, 흑자 전환한 것들,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을 했죠. 물론 매출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원전 관련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거래량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다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죠. 전선, 원자력 발전소 해체, 핵융합 에너지, 전력 설비. 두산중공업이 왜 그렇게 많이 올랐냐면 다 관련돼 있거든요. 전력 설비에도 3위로 관련돼 있죠. 핵융합 에너지에도 관련돼 있죠. 원자력 발전소 해체에도 관련돼 있죠. 모든 테마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풍력 에너지에도 연관이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이 들어가 있죠. 저는 이쪽 풍력 파트도 사실 오늘 저평가 우량주 쪽 파트를 찍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풍력도 이제 슬슬 좀 준비할 때가 됐다. 왜냐면 바닥을 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소나 수소 에너지나 수소차에도 사실 여기는 마지막으로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풍력이라든지 원자력 이런 곳에 비하면 사실은 수소는 좀 더 먼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래도 뭐 최근에는 상승을 했지만 좀 더 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트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언제 시간을 내서 차트 분석하는 법도 좀 알려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패턴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물론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서 가끔씩 포트폴리오를 한 우량주, 대형주를 한 90% 정도, 10% 정도는 이런 조정장에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테마성 있는 개별주들로 종목을 구성을 한다면 사실은 대형주는 어차피 우상향을 하게 되니까 결국엔 그 힘든 기간을 버틸 때는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하루에 이런 뭐 커피값이라도 최소한 벌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코스피 금요일 코스피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이날은 뭐 대형주는 좀 빠졌고 중소형주가 약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주 중에서 눈에 띄는 건 현대차도 1% 정도 상승을 했고 물론 막판으로 가면서 좀 빠지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정도 고가였을 때는 한 2% 정도 상승을 했었고 제가 그 목요일 날 그 전기차 섹터 이제 살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말 드리자마자 이제 이렇게 기아도 2%대 상승을 했고 현대모비스 3%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많이 움직인 거는 전기차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에는. 그 대신에 이제 물론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못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여기도 어쨌든 추세를 보면은 결국엔 한 16만원 선 정도만 넘어가면 어차피 7월 달에 지금 마그나 조인트 벤처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 지지 구간만, 저항 구간만 좀 벗어나면은 큰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전히 저는 매수하기도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사실은 아직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뭐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빠졌다 이렇게 상승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한미반도체만 봐도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여기서 또 이 시점부터는 결국에는 5월 중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다는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미국 반도체 쪽도 다 괜찮으니까 이런데도 다 그렇잖아요. 그 전날 올랐지만 또 이렇게 금요일은 빠지게 되는 이러니까 사실은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2, 3일 정도는 올라줘야지 그래도 딱 이렇게 기분이 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이렇게 다 전기차 쪽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 2차 전지는 아직은 바닥이어서 여전히 매수하기는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있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소가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일단 저평가된 우량주에서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앞으로 여기는 아마 내일 다시 방송을 좀 찍을 것 같은데 아직은 오늘은 뭐 내일이 장이 시작한 날이 아니다 보니까 내일 자세히 제가 참 차분히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 제가 미래라는 장표를 위에다가 그러니까 제목에다 붙였잖아요. 미래풍력.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은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분명히 바닥은 찍은 상태다. 그래서 뭐 CS 윈드라든지 LS라든지 이런 것들 LS 같은 경우는 구리 관련주이기도 해서 같이 상승을 하고 있고 풍력 관련주, 수소 관련주, 두산 푸요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은 위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래도 한 48,000원대 지지선을 뚫어야지 좀 더 큰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은 쳐서 5월 달에만 지금 물론 두산중공업주 순환매로 돈 것도 있는데 그래도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로봇이나 뭐 우주, 항공우주 쪽도 계속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버진 갤럭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5G 같은 경우도 지금 뭐 KMW 같은 경우는 바닥을 쳤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도 좀 타이밍을 봐서 매수를 하려는데 지금 다른 곳에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일정 부분 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고 지금 미국 한미에서도 지금 5G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건설 가치주 쪽들은 그냥 보합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고 이날 철강이 좀 괜찮았었죠. 그나마 금요일날 좀 괜찮았고 스틸주도 이 정도면 보합세 정도 유지했고 대우조선항제도 말씀드렸었죠. 그날 큰 상승이 있었다가 하락했는데 저는 이때는 사실 수익 실현했습니다. 수익 실현했고 다시 이제 떨어지면 매수를 하려고 보고 있고 매번 같은 패턴이거든요. 사실 대우조선해양도 이렇게 장초에 상승했다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끝까지 못 버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패턴을, 그래서 수익 실현을 했고 여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나무 관련주도 최근에 조정받고 있고 아무래도 월요일 화요일 추가 조정 예상되고 있고, 원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원전 일단 이거는 최소한 단기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산그룹 순환매도 그렇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 섹터가 좀 강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려도 저 PR이면서 그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화폐 뭐 계속 같은 흐름이죠. K사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펙주들은 사실 이제는 좀 어렵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강한 스펙주 네다섯 군데 빼놓고는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추가는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정도, 예,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저평가 우량주에 대해서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대로 풍력, 수소 이쪽을 좀 보고 있는데 다시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시 다 됐으니까 이제 올려야 돼서, 일단 테이퍼링 리스크가 감소했다는 정리를 해보면은 테이퍼링 리스크가 감소해서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고, 미국 증시의 여파를 받아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주도로 해서 반도체까지 상승. 왜냐면 이런 것들이 대형주잖아요. 결국엔 대형주가 올라야지만 신고가 돌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주에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3266이죠. 그걸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반기에는 그 대신에 이제 슬슬 저평가 우량주 대신에 FMC 회의 이후에 매수하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그때가 어쨌든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바닥을 쳤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항공우주라든지 그런 두산 피어셀 같은 수소 관련주 이런 것들 다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다. 풍력 관련주 CS 윈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테마주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원전, 전선, CDBC 중심으로 하실 분들은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스터디 모임 젊은 부자들에선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유튜브 다양한 재테크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을 검색해 보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 6월 5일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